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킹덤 빌더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전략 게임이고요. 자신의 정착촌 말을 여러 지형에 올려놓아서 점수를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보드가 있습니다. 게임 보드는 총 8개가 있는데요. 각각 이렇게 지형 모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는 이렇게 점수 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 8개의 보드판 중에서 4개를 무작위로 골라서 보드판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각 보드판은 5가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는 성체, 그 다음에 지역이 각각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모아서 하나의 보드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개의 보드판 외에 남은 보드판 하나는 뒷면으로 해서 점수판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형 카드입니다. 5종류의 지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각 플레이어는 매번 이 지형 카드 중에서 한 장씩을 가지고 있다가 펼쳐서 그 지형에 자신의 정착촌 말을 놓게 됩니다. 자, 한 장 사용하고 새로 한 장을 뽑아오면 되겠습니다. 상대 플레이어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자, 그 다음에 시작 플레이어 타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의 정착촌 마커입니다. 총 40개씩 있고요. 어느 한 플레이어의 정착촌 말을 다 놓았다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진행을 하고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한 턴에 보통은 기본으로 3개를 놓을 수 있고요. 지역 타일을 이용해서 추가로 몇 개를 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정 지역 타일이고요. 그 지역 타일 요약해 놓은 타일입니다. 자, 요 특정 지역 타일은 게임 보드판 위에 그려져 있는 타일과 똑같은 모양 각각 2개씩 쌓아놓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요. 게임 중에 자신이 정착촌을 인접해서 놓으면 하나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신이 액션을 한 다음에 추가 액션으로 한 번씩 하고 다시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신의 턴에 한 번 사용했으면 다시 뒤집어 놓았다가 다시 자신의 턴이 돌아오면 한 번씩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걸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중에 한 개 액션을 골라서 액션을 수행하고 다시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정 지역 타일은 어느 한 지형에 추가로 자신의 정착촌을 더 놓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내려놓은 정착촌을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왕국 건설자 카드입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 3장을 꺼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목표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목표 카드에 의해서 금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드판도 매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왕국 건설자 카드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리플레이성이 뛰어난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3장을 골라서 어떻게 금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게임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많이 지었을 때 또는 한 지역의 정착촌을 많이 지었을 때 또는 가장자리나 특정한 곳에 어떤 연결을 했을 때 점수를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고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보드판, 그 다음에 특정 지역 타일 2개씩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남아있는 지역 타일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빼놓고요. 각 플레이어들은 정착촌 40개씩 가지고 그 다음에 지형 카드 한 장씩 무작위로 갖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국 건설자 카드 3장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자, 이번 게임에서는 상인, 어부, 은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를 들면 상인 같은 경우는
정착촌으로 지역과 성체를 연결하라 그랬죠. 여기 있는 거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성체입니다. 요것을 자신의 정착촌으로 열심히 이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경우에는 하나당 4점씩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 4점, 성체 4점. 근데 한쪽만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쪽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부는 물 옆에 정착촌을 지으면 한 개당 점수 금 1개씩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 안쪽에 지으면 점수가 없고요. 물 가장자리에 인접해 놓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은자는 정착촌 구역을 많이 만들어라 그 얘기인데요. 요 하나가 그냥 정착촌입니다. 뭐 2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정착촌입니다. 그래서 정착촌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정착촌을 많이 지어라 그 얘기입니다. 구역마다 금 하나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점수를 먼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선 플레이어 먼저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플레이어는 자신이 턴이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형 카드 한 장을 공개하고 그곳에 필수 액션으로 자신의 정착촌 3개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배치할 때는 자신의 정착촌과 인접해서 놓으면 되고요. 그 지형에 놓을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지형에 먼저 놓고 이어지게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꽉 찼다, 놓을 공간이 없다, 그럼 다른 지역의 그 지형에다가 옮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꽃밭이네요. 저는 꽃밭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접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역과 인접해 있으면 그 지역 타일을 가져오면 되는데요. 여러 개가 인접했더라도 일단 한 지역에서는 한 개만 가져오면 되겠고요. 가져온 지역 타일은 자신의 추가 액션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앞선 게임에서는 저는 그 다음 턴에 활용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 지역 타일은 자신이 메인 액션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나중에 추가 액션으로 한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져와서 즉시 가능하다면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가져왔으면 자,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 쪽에다 놓으셨다가 만약에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그 지역에 먼저 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다시 카드를 뽑았는데, 자, 꽃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 메인 액션에 꽃밭에다가 3개를 놔야 되는데, 자, 저는 다른 곳에 놓아서 지역 타일을 갖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미 놓여진 정착촌 옆에 꽃밭이 2개가 비어있죠. 그럼 여기를 먼저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를 채우고 나서 더 이상 놓을 곳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꽃밭으로 이렇게 가서 요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꼭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다른 곳에 먼저 갈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른 지형이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뽑았더니 자, 숲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숲 다른 곳에 이렇게 놓고 싶은데 제가 놓은 정착촌 옆에 숲이 있지요. 그러면은 이 인접해 있는 숲에 먼저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접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멀리 뻗어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제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다른 플레이가 있는 곳에 빨리 가서 그 구역을 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나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정착촌과 인접해서 그 지역에 맞게 놓는다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고요. 그 규칙만 지키면 뭐 이 게임의 한 7, 80%는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성체가 있는데요. 성체 인접해 놓으면 게임이 끝났을 때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놓았다고 여러 개 받는 건 아니고요. 자, 1개 이상 놓았다면 그 성체당 3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정착촌을 다 놓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하고 게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플레이어가 다 놓았다 그러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하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걸 다 놓았다
그러면은 마지막 플레이어까지만 하고 게임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났다 하면은 점수 계산, 성체당 3점씩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왕국 건설자 카드에 해당되는 카드를 보시고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보아가면서 점수 계산을 해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하시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자, 물가 옆에 몇 개나 되는지 각 플레이어별로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왕국 건설자 카드에는 자, 광부. 자, 산 옆에 지으면 1점씩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산은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 자, 여기 산이죠. 자, 그다음 기사는 자, 수평선. 자,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가로를 말합니다. 자, 수평선 하나에 많이 건설해서 가장 많은 가로줄 중에 그 하나당 2개씩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1구는 성체 옆에 건설해라. 지역이나 성체에 인접한 정착촌 한 개마다 금 한 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군주 정착촌을 각 구획에 가장 많이 건설하라. 구획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4분의 1 요거를 말합니다. 4구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획마다 이 정착촌 개수를 세어서 가장 많은 플레이어는 12개, 12점, 두 번째는 6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획마다. 자, 그 다음에 시민은 정착촌 구역을 크게 만들어서 2개당 1점씩 크게, 큰 정착촌을 연결해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부는 정착촌을 모든 구획에 건설하라. 그럼 4구획이니까 모두 건설해라. 그 얘기겠죠? 자, 기본적으로 4구획에 다 건설을 해야 점수가 되고요. 구획에 다 건설하지 못했다라고 점수를 못 받겠죠. 그래서 가장 적은 구획 정착촌 한 개마다 금 3개씩 받을 수 있네요. 자, 그다음 발견자는 자, 수평선에 건설해라. 자, 모든 수평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가로줄에 한 개라도 걸쳐 있으면 1점씩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기사는 한 줄에 많이 건설해라 그랬는데 이 발견자는 수평선에 많이 건설해라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개라도 지어 있으면 1점씩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마다 다른 목표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저는 나름 심플하면서도 나름 전략적인 이런 게임들을 좋아하는데 해볼 기회가 많이 없네요. 모임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지질 않아서. 자, 이 킹덤 빌더 나름의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드 뽑는 운적인 요소도 약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럿이 모이면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게임은 굉장히 또 단순해 보이지만 점수를 또 얻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약간 경쟁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틈날 때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전략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킹덤 빌더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직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혹시 잘못 설명된 부분이나 보충할 사안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